안녕하세요. 호랑이 제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워킹 홀리데이에 대해서 정보를 조금 알려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워킹 홀리데이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의 삶, 외국인 친구들과의 추억과 여행, 그리고 외국어 학습 정도가 떠오르는데요. 호주가 우리나라와 워홀이 체결된 23개국 중에서 워홀로 가장 많이 알려진 나라라고 생각돼요. 더군다나 닫혀있던 호주 국경이 호시국 이후에 활짝 열리면서 많은 분들이 다시 호주에 가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워홀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드릴게요. 바로 들어가 보시죠.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국가 간 협약을 맺어서 여행과 취업을 동시에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예요. 23개나 되는 나라 중에서 왜 호주가 인기가 있을까요? 그 이유로는 아무래도 영어권 국가라서 영어를 배울 수 있고 자연 경관이 좋아 여행할 곳이 많고 또 비자 신청 조건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적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호주 워홀 비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만 18세에서 30세의 건장한 딱히 결격 사유가 없으면 누구나 갈 수 있고 비자 승인이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만 호주에 입국하면 되고 또 입국 후에는 1년간 머물 수 있습니다. 또 신청 시기와 인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 열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정보를 드리자면 워홀 비자는 현재 2번 더 연장을 할 수 있는데 외곽 지역에서 농장일과 같은 특정 직군에서 일정 기간이라면 2번째, 3번째 워홀 비자, 즉 세컨, 서드 비자로 연장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호주로 가는 이유는 뭘까요? 호주로 가는 이유는 우선 앞서 말했듯이 비자 발급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영어를 사용하고 또한 커피로 유명한 나라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간략하게 계획을 세우고 가야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세컨과 서드 같이 정해진 곳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보다는 제가 원하는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기 때문에 아마 시티 쪽에서 바리스타직을 찾아볼 계획이고요. 일단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골 쪽으로는 될 수 있으면 가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영어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대한민국 공교육에서 12년 동안 배운 거, 거기에다가 개인적으로 배운 것까지 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해왔다 생각하고요. 최대한 준비를 하는 게 가서 후회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원어민이 아닌 이상 아무리 공부를 해도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게 영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용기와 자신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호주 워홀 비자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비자 발급 과정에는 크게 3단계로 나누어져요. 홈페이지에서 신청, 결제, 그리고 신체 검사로 나누어집니다. 호주 이민성에서 신청을 하는데 이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따로 세세하게 스크린샷과 해석을 적어서 쉽게 따라할 수 있게 한 전자책을 크몽에서 판매를 하고 있지만 밑에 이메일을 댓글로 달고 구독, 좋아요를 해주시면은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비자를 준비할 때 어떤 준비물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는 여권 사본이 PDF로 있어야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영문으로 된 잔고 내역 증명서 5,000불 이상, 그리고 해외에서 가능한 카드.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53만원 정도의 비자 비용을 결제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여러분들이 호주 워홀 비자를 마침내 다 끝내고 결제까지 하셨다면 다음으로는 신체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비자 신청을 완료하고 28일 이내에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약을 해 두시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한국에는 지정된 병원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서울 신촌 세브란스, 강남 세브란스, 36 서울병원, 그리고 해운대 백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참고로 비용이 병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약제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미리 예약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세한 링크나 안내문은 전자책을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으로 신체 검사가 끝이 났다면 결과는 어떻게 발표가 날까요? 절차는 정말 간단합니다. 검사 결과는 알아서 신체 검사하는 병원에서 이민성으로 자동으로 보내게 됩니다. 결과를 이민성이 받고 난 후에는 90%는 하루 이내에 처리된다고 이민성 사이트에 나와 있는데 막상 이민성하고 병원이 결과를 보내고 받는 과정이 시간이 좀 걸려서 보통 3에서 4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신체 검사까지 모두 마치셨다면
지역을 선정해야 될 텐데요. 결국 티켓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알아보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추운 걸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따뜻한 지역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침 호주가 여름이기 때문에 어딜 가든 큰 문제는 없겠지만 해변이 있고 좀 더 따뜻한 위쪽 지방, 퀸즐랜드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제 지역이 정해졌다면 비행기 티켓을 구매해야겠죠.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스카이스캐너나 구글을 이용해서 적당한 시간과 가격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행기 티켓팅이 끝났다면 다음으로는 임시 숙소를 예약을 해야겠죠. 많은 분들이 도착하자마자 백패커스, 한국으로 치면 게스트하우스 정도의 숙박 시설인데요. 여기에서 단기간 있다가 그 다음에 다른 곳으로 숙소를 정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더라고요. 보통 게스트하우스들이 그렇듯이 방 하나에 2층 침대들이 여러 개 있고 여러 사람들과 공동 생활을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게 불편하다. 그리고 나는 지갑 여유가 조금 있다. 이러신 분들은 에어비앤비를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일반적으로 꼭 해야 될 워홀 준비는 끝이 난 거나 다름이 없는데요. 하지만 추가적으로 뭔가 더 하고 싶다면은 제가 추천해 드릴 거는 바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는 거예요. 필수 사항이 아니지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들어두면 좋을 거라 생각이 돼요. 워홀 관련 상품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어시스트카드 이 세 가지 회사가 가장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추가 설명은 나중에 한번 제가 다룰 수 있으면은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은 호주에 도착하자마자 할 게 무진장 많거든요. 할 걸 하나라도 미리 해두자는 마음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을 해두고 호주에 입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호주에 다양한 은행들이 있지만 제일 큰 4가지 은행 중에 하나인 커먼웰스 뱅크는 호주에 굳이 주소가 없더라도 최대 입국 2주 전에만 계좌를 한국에서 개설을 해 둔다면 도착하자마자 바로 카드를 받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아참,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팁인데요. 외국에 갈 때 내가 1년이나 해외에 있을 건데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정지를 해둬야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휴대폰 번호를 해외에서 SMS만 받을 수 있게 본인 인증용으로 살려두시고 들고 가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이게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해외에서 본인 인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하나에 eSIM으로 하나, 그리고 호주에 가서 유심으로 하나 해가지고 번호 2개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eSIM이 지원하지 않는 폰이라면은 서랍장 안에 옛날에 쓰던 핸드폰을 사용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eSIM이 지원되는 단말기는 여기에 띄워 놓을 테니까요.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시국 동안 잠깐 동안은 DPD라고 코로나 관련 서류가 있었어요. 하지만 22년도 7월부터 폐지가 돼서 지금부터는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호주 워홀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쭉 알아봤는데요. 제가 낸 전자책에 아주 자세하게 스크린샷까지 해가지고 정보를 그득그득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밑에 이메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일자리 구하는 방법은 제가 가서 직접 경험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앞으로 저의 호주에 관한 경험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